네, 다음 오늘 이제 그 6주차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강의입니다. 7장 성인병 관리라고, 이거 성인병 관리하게 되면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게 만성질환의 대표적이죠. 만성질환으로도 일컬어지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이라고 하면서도 이것은 이제 그 산업질환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지만. 생활습관병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 그 성인병 관리, 대부분 여기 이제 강의 듣고 있는 학생들이 20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보통 성인병 관리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비가역적이죠. 비가역적이고, 요인이 여러 가지고, 시점도 알 수 없고, 완치도 거의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언제 자기가 병이 걸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치료될런지도 자기도 모르고, 그리고 복합적인 요인이다 보니까 개선될 수 있는 상황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뭡니까? 예방에 또 중점을 두자고 하는 게 귀결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한번 분석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만성 퇴행성 질환 전문위원회, 지금 책 보고 계시죠?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미국에서 말하는 위원회 1번 영구적이다. 아유 참 슬픕니다. 영원합니다. 한번 걸리면 거의 완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니까 영원히 간다는 얘기죠. 고혈압, 당뇨. 고혈압, 당뇨는 사실 이제 나이가 언젠가 들면 대부분 걸려요. 대부분 1차 고혈압, 2차 고혈압 해서 대부분 걸리는데, 여러분들 부모님도 지금 아마 대부분 좀 계실 수 있어요. 지금 상담하다 보면, 상담이 아니죠.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젊으신 부모님은 40대 중반, 후반, 그 다음에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은 50대들, 그래서 60대도 계시긴 하는데, 고혈압이 대부분 노출됐을 겁니다. 당뇨 있는 분도 계시고요. 더 놀라운 것은 20대도 일부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영구적이다. 그리고 2번 불가역적이다. 가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불가역적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한번 걸리면 영원히 가고, 그 다음에 치료도 되지도 않는. 그 다음에 후유증이 항상 나타나요. 후유증. 뭐가 하나 이제 불구가 될 수도 있고, 무능력이 될 수도 있고, 당뇨족이라고 하세요. 당뇨족. 예전에 이제 제가 잠깐 근무를 했었을 때 어떤 분이 휠체어를 타고 딱 오셨는데 발이 좀 이렇게 잘려갖고 왔어요. 앞발 여기가 이렇게 잘려갖고 와갖고, 그것을 가지고 나서 막 설명을 듣는데, 아유 이게 뭐야?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칼 같은 걸로 이렇게 발을 좀 더 깎아내요. 자른다고 해야 되나? 깎아내는데도 아픈 것을 못 느껴요. 당뇨병, 당뇨족이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무서운 병이에요. 그다음에 재활의 특수한 훈련을 요하는 질환으로 되죠. 재활이 필요하고,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지도 관찰 및 전문적인 관리까지 들어가야 된다. 미국 이제 어떤 그 전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은 이렇게 이제 걸쳐지고요. 그 다음에 역학적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건 직접적 알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딱 걸렸다. 이건 알 수가 없고. 2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인적이다. 3번 긴 잠재 기간. 그러니까 그 요인이 나한테 오기까지 생기자마자 딱 걸리면 바로 알 수 있는데, 길게 그 전부터 이미 그 원인이 시작되긴 했다는 얘기죠. 4번 발생 시점. 그러다 보니까 불분명. 발생 시점이 그러다 보니까 불분명. 5번째, 그래서 합병증이 나타나고, 한 개의 질환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 2개, 3개 그 이상이죠. 완전 치료 곤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긴 잠재 기간에 불분명하고 하다 보니까 역학적 특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생 이유는 봤더니 평균 수명이 증가됐죠. 평균 수명. 지금 평균 수명 80세 넘었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통계가 여성은 84, 5세, 남성은 아직도 76세, 7세, 8세 정도? 그러니까 평균 80세가 좀 넘긴 했는데,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뭐 50세였어요. 한 6.25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제 한갑잔치를 하는 이유가 오래 사셨네요.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한갑잔치 요즘 누가 합니까? 안 하죠. 왜? 당연히 사니까. 칠순 정도는 해요. 이제 칠순도 안 해요. 팔순 정도 돼야지. 그럼 그때쯤 되면 움직이기 힘들다는 둥. 어르신들이 또 그래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증가되다 보니까 질환은 가지고 계속 이제 그 생명이 유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생활 양식 변화. 어떻게 보면은 공산화되어 있는 식품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걸 수 있어요. 뭐 패스트푸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방부제가 있는 식품을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 양식이 그 다음에 이제 그뭐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노출되어 있는 게 연관이 또 되죠. 여기 나와 있네요. 공업화, 산업화, 공업화, 산업화.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제 그 근무를 하다 보게 되면은 먹게 되어 있는 식습관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해 요인이 돼갖고 암 질환이 노출도 많이 됐고, 암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뭐 70년 넘어서 80년, 90년대 와서 증가됐잖아요. 그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의학기술 발달. 의학기술이 발달되면 치료가 돼야지 이러죠. 아니에요. 의학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증가가 됐고, 평균 수명이 증가되는데 의학의 힘은 한계가 되다 보니까 만성질환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오해합니다. 의학기술이 발달됐으니까 다 해결이 되고 평균 수명이 증가되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맞죠. 맞는데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의학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한 건 좋은데,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만성질환 된 것은 아직 한계에 다다라갖고 이것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요. 언젠간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의학기술 발달되는 것이 오히려 원인의 이유도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것도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원인이 있고 요인이 있어요. 원인하고 요인을 영어에서 찾아보게 되면 이건 팩터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세상에 이제 다시 말하면 원인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기가 어려워요. 야, 그게 원인이 뭐야? 한 가지를 얘기하면 한 가지. 네가 별로니까 채웠겠지. 그럼 단어는 별로예요. 그렇죠? 그거는 뭐 이제 대화 상태에서 할 수 있는데, 학문을 연구할 때는 원인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고 사실 요인이라 씁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 때는 한 가지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자,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죠.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팩터라고 해요. 요인. 그래서 더더욱이 성인병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원인이란 말은 거의 쓰기 힘들고요. 요인이란 말을 씁니다. 예, 요거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발생 요인 나와 있네요. 유전적 요인 유전. 사실 아직도 이제 유전이라는 거 하는 것은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선천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통제 변수로 갖고 들어가죠. 우리가 통계를 낼 때. 그래서 사회과학적 후천적인 것을 우리가 많이 연구하는 건데, 유전적으로 이런 질환이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식생활 습관을 잡게 되면은 이제 치료가 가능하고 예방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학문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이제 습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호, 술, 담배, 그다음에 심리, 스트레스, 그다음에 사회적 요인이라고 사회 경제적 상태, 그다음에 직업의 종류, 그다음에 공해, 그다음에 환경, 자연 환경 등등이 있습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그것도 있어요. 엄마, 아빠 양쪽 양부모가 다 비만이다. 그러면 80% 이상 자녀가 비만이 나올 확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눈은 보통 뭐 엄마를 따라가고, 뭐 머리카락 뭐 종류는 아빠를 따라, 그런 것도 조금씩은 있어요. 학문적으로 조금씩은, 아직 100%는 아닌데 그런 유전적인 영향을 따라서 가는 게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천적으로 오는 거죠. 생활 식습관이죠. 습관도 유전하고 어느 정도 요인이 관련이 있습니다. 내용은 엄마 아빠가 먹는 밥의 종류, 식사의 방법, 먹는 시간, 그 다음에 하루에 몇 끼 이런 거 있죠. 거의 유사하지만 살짝 방향이 다른 게 있어요. 그걸 따라가는 것도 생활 식습관이 관련돼서 가정 환경 관련된 연구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활 식습관을 이제 그 정정하기 위해서 학생들 배식할 때 이제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습관적인 요인 중에서 저것도 있네요. 뜨겁고 맵고 먹게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위 식도암에 많이 걸리고, 그렇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장암에 많이 걸리고, 그거 알고 계시죠? 미국은 한국 사람에 비해서 장암에 많이 걸리잖아요. 반대로 미국 사람에 비해서 한국 사람은 위암에 많이 걸리고, 이해하시죠? 맵고 뜨겁고 이런 것을 잘 먹는 이유가 뭘까요?
뭐 또 이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식습관이 또 행태에 변하는 것도 요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직 학생들은 이제 지금 한창 건강한 나이 때문에 이해할 수는 없는데 가끔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거 먹고 싶을 때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관이 다 있어요 서로. 기억식품은 이제 음주하고 이제 흡연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연구한 것 중에서 오히려 뭐 어떤 친구는 그래요. 스트레스 풀라고 내가 술 먹고 담배 먹고 한다. 왜? 그러다 보면 풀린다. 그 심리적인 요인일 수 있는데 그건 일부고요. 아직까지 그 자연과학에서는 음주하고 흡연이 좋다는 통계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누가 또 그러더구만. 뭐 하루에 한 잔 음주하는 것은 오히려 좋다. 그것도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하면 할수록 안 좋은 거지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형식적인 말 아닙니다. 이제 학문적으로 좀 사실인 것을 알려드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위경련, 뭐 위험 많이 걸리시죠. 그게 스트레스 영향 요인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것, 특히 이제 장 쪽에 많이 영향을 받죠.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특히.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상태는 부유층은 유방암에 많이 걸린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태가 조금 이렇게 빈곤층 같은 경우는 자궁암에 많이 걸린다고 해요. 사실 이것은 자연과학으로만 설명될 수는 없고 사회과학으로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은 유방암에 많이 걸린 사람들의 요인을 알고 보게 되면은 수유를 좀 덜한 사람이래요. 수유를 덜한 사람은 덜한 사람은 어떨까요? 혼인을 안 한 사람일 확률이 높죠. 혼인을 왜 안 할까? 근데 거꾸로 이제 역추적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에 많이 걸리는 사람들은 위생을 철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성관계와 관련된 것도 요인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성관계 하는 것이 연령이 낮을수록 자궁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죠. 이것은 부유층하고 빈곤층의 사회 경제적 상태에서도 연관이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적 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선 노출되는 사람일수록 암 질환에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것 등 공해 자연 환경 요인은 좀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성인병 종류와 관리와 관련해갖고 보게 되면은 뭐 고혈압, 동맥경화증, 당뇨병, 뇌졸중, 심장병 있잖아요. 암 이것은 만성 질환이면서 성인병이 이제 합산하여 나타나는 결과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 그 암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중에서 남자가 좀 더 많이 걸리고, 도표 이제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자는 위암이 가장 많이 걸리고 여성은 남자에 비해서 유방암. 남자도 유방암 걸릴 수 있는데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없진 않아요. 그 다음에 체중 관리에서 BMI 알고 계시죠? BMI. 이거 계산하는 수식도 가끔 나오긴 하는 건데 사실 비만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한테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뭐 미국에 막 300kg 막 이런 사람들 뚱뚱이 막 이런 거 다니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비만이라고 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체중 정도. 그래서 분모 분자를 계산을 할 때는 요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림 도표 보게 되면은 25, 29, 30 기준으로 나타나시는 거고, 그다음에 비만의 특징이 있는데 용모 손상, 무능, 불편, 질병, 사망 뭐 5가지 안 좋은 D라고 써져 있는 거 여기 돼 있죠? 책에 보시면 요거를 나타내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가끔 나오는데 비만하게 돼서는 뭐 여러 가지로 이미지가 좀 좋지 않는다는 게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자기 관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뭐 이제 그런 학생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분이니까 자기 관리 철저히 하라는 뜻에서 책에도 써져 있고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네요. 오늘 강의 조금 많았었는데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과제물 답장하면서 또 의사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